안녕하세요. 마름모 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마름모 코어 시즌2 6번째 시간 코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코어 부분 되게 복잡하죠. 자, 코어가 이렇게 복잡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붉게 칠한 부분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코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몸통 아랫부분이죠. 우리 배 있는데 또 골반 뒤쪽으로는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고 저렇게 또 엉덩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코어, 우리 이 부분을 핵심,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핵심과 중심이 될까요? 자, 몸통에서 먼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생체 역학적인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 또 팔다리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근육의 부착점이다.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팔다리, 머리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어떠한 그 역학적인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우리 팔다리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정화되고 강화되어야지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고 안정적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팔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먼저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압력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팔, 다리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내가 몸의 중심이 딱 잡힌 상태에서 팔, 다리를 쓸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부위는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코어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 바닥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횡격막이에요. 근육에 대해서 한번 나눴을 때 그 1단계에 있던 부분이에요. 횡격막. 자, 횡격막 이렇게 앞과 뒤로 가득 차게 우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복횡근이에요. 자, 이 부분 이렇게 가득 채워 있는 이 부분인데 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위에서는 흉골, 밑에서는 치골까지 배 전부 다를 배 근육의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골반 바닥근, 골반 기저근이라고도 해요. 자, 이 부분은 여기가 꼬리뼈예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가 치골 부위인데, 자, 골반의 맨 밑에 뒤와 앞으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사선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다혈근. 자, 다혈근 보시면, 횡돌기에서 극돌기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쪽 그림을 보시면, 자, 극돌기 방향이고 횡돌기죠.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다혈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육들을 살펴보면 앞, 뒤로 다 가득 차 있고 아래 위로, 그러니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 이러한 코어의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죠. 자, 코어가 안정화되는 위치. 코어가 안정화되는 위치가 좀 따로 있나 봐요. 자, 앞에 그림 3개는 바르지 못한 자세, 오른쪽에 있는 건 바른 자세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의 구성 요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바른 자세의 코어의 위치를 보면 자, 중력선에서 앞, 뒤로 이렇게 골반이나 이렇게 코어 부분, 특히 이제 배는 이 부분보다 앞에 있지만 요 중력선과 허리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곳에 있어요. 자, 이렇게 압력이 동그라면서도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코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르지 못한 자세는 이 빨간 중력선보다 허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구겨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중력선보다 허리가 앞에 있고 특히 골반 앞에 있고 자, 동그랗게 수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구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코어가 안정화되는 위치는 중력선상의 앞뒤로 확장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몸통 앞뒤 확장의 시작점에서 배웠었어요. 정강이보다 경추부터 뒤로 밀어서 서로 저항하며 코어를 중력선에 위치한다. 자, 우리 이 정강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정강이 머리부터 복숭아뼈, 엄지발가락까지 앞으로 가는 이 힘에 저항해서 자,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전종인데 우리 S라인으로 있는 이 전종인대를 전부 다 뒤로 미는 이 저항의 힘이 있다면 내 코어가 가운데 위치할 수 있어요. 자,
요 위치가 돼야 우리 뒤쪽으로 있는 다혈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다른 부분들의 척추를 보면 다혈근을 100%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횡격막. 자, 이 부분에서 앞뒤로, 그리고 복행근도 가운데 있으니까 앞뒤가 되겠죠. 골반 기저근도 앞뒤. 이렇게 앞뒤로 확장하는 이 힘이 있어야 우리 중력선의 코어가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몸속의 압력, 이 부분의 압력이 중력선의 위치에서 수평과 수직의 에너지를 가질 때 코어가 안정화되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코어가 강화되는 방향이 있어요. 맨 앞에 그림에서 사람 몸의 빨간색 부분을 보셨죠? 자, 뭐 엉덩이 부분과 척추 부분, 앞쪽에는 우리 배에서 골반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앞과 뒤, 다혈근의 수직, 이런 에너지 빼놓고도 사선의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복직근. 자, 제가 파란색 앞에 있죠? 이거는 흉골에서부터 치골까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직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힘을 이 복직근이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복사근. 자, 이렇게 내복사근을 보시면 이런 근육의 결을 갖고 있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자, 앞뒤로 확장한 게 동일한 상태에서 이런 사선 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코어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갖기가 쉬워요.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보단 이 방향으로 내려올 때, 내복사근이 이 방향으로 내려올 때 강화되기가 훨씬 쉽죠. 자, 또 외복사근. 자, 이렇게 빨간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근육. 자, 이것도 치골에서부터 여기 흉골까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자, 이런 방향이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단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됐을 때 코어가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복사근이랑 비슷한 근육이 바로 이 장요근이에요. 이렇게 외복사근이랑 비슷한 근육이 바로 장요근인데, 자, 여기가 장요근이 끝나는 소존자 부분이거든요. 외복사근 안쪽에 있죠. 지금 제 앞에 근육들을, 복근을 걷어냈을 때 장요근이 여기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렇게 허리 주변, 횡돌기 주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쪽에 소존자랑 연결이 돼 있어요. 평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배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허리 뒤쪽에 척추 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 몸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몸통의 앞뒤 확장을 거쳐서 몸에서부터 위에서 끌고 내려오는 이 갈비뼈를 끌고 내려오는 힘이 자 아까 이게 내복사근이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앞쪽에서 이 뒤로 그리고 하우거 광배랑 연결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장요근이랑 이쪽에 외복사근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혈근이 올라가는 방향이랑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코어는 앞, 뒤, 아래, 위도 있지만 앞쪽에서 사선 아래로 내려오는 힘, 앞쪽에서 사선 위로 올라가는 힘이 또 척추랑 결합됐을 때 코어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을 결대로 앞, 뒤, 아래, 위, 또 사선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그리고 이 근육들이 서로 저항의 힘으로 쓰신다면 코어가 안정화되고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움직임과 코어 강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배 힘을 줘요. 자, 이건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들어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움직임을 시작할 때 준비 자세로 배에 힘을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앞, 뒤, 아래, 위, 사선 방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앞, 뒤, 아래, 위, 사선 방향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코어의 위치가 중력선에 위치하도록 만들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또 엉덩이에 힘을 주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근육의 결대로 저항해서 중력선언에 위치하면 둔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또 괄약근 조이기. 자, 골반 바닥근을 조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고 코어가 강화될까요? 아니에요.
자, 경직되거나 정체되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골반 바닥근, 괄약근, 항문 이런 거 조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가고 아래 위로 가면 이 부분이 힘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괄약근 조이기도 시작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척추와 골반, 다리가 연결되는 가교 역할로 앞뒤 확장과 아래 위로 확장을 이렇게 하도록 코어를 써요. 자, 이렇게.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코어는 힘을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을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압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강화가 되고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힘을 준다고 강화가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힘을 준다고 안정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빨간 선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아래를 향하잖아요. 요거 소화, 배변 활동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호흡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이 골반을 거쳐서 다리랑 연결되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또 파란 선을 타고 올라오는 이런 에너지가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이런 순환의 에너지가 코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깊은 호흡이 촉진이 되려면 힘주는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육의 결대로 저항하면 힘이 들어간다. 움직이는 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빼고 서로 결대로 저항해야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져요? 몇 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고 몇 번을 해야 좋아질까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이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 세 그림의 위치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질까요? 또 몇 번을 해야 이렇게 중력선에 대비될까요? 또는 이렇게 다 기울어진 골반, 여기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이 골반이 똑바로 세워질까요? 또는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중력선에서 벗어난 이 허벅지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또는 몇 번의 운동을 해야 이렇게 바로 설까요? 저는 이것보다는 앞뒤 아래 위로 저항하는 힘으로 중력선상에 위치하게 걸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근육의 시작점과 착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자세의 어떤 위치인가,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바른 위치로 가려면 어느 근육을 더 앞뒤 확장해야 되고 어디를 더 위아래로 해야 되고 어디를 더 사선으로 해서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코어가 중력선 안에 들어가는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 또 몇 번을 하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전신 운동이 되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다고, 안정성도 있고 또 강화가 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몸통의 앞뒤 확장에 이어서 코어의 앞뒤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은 골반의 앞뒤 확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